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5월 29일 오전 11시입니다. 지난 금요일 토요일 다녀온 여행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여행은 위대한 만남 신라와 한국이라는 거창한 테마를 걸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제2의 황금기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이 제1의 황금기를 만든 신라로의 시간 여행이 되겠습니다. 위대한 만남 신라와 한국 제2 황금기에서 제1 황금기로의 시간 여행이었습니다. 이 여행의 스케줄은 이렇게 설계가 되었습니다. 서울을 출발해 가지고 주로 경부고속도로를 통해서 경상북도 칠곡에 있는 다부동 전적지를 방문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세운 이승만, 트루만 두 대통령을 방문하고 거기서 6.25의 결전장인 다부동 전투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또 거기에 함께 모셔져 있는 백선엽 장군에게 경의를 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후에는 거기서 한 1시간 반을 남쪽으로 달리면 경주에 도달합니다. 경주에서 제일 먼저 방문하는 곳은 삼국 통일의 기초를 닦은 태종무열왕 김춘추의 무덤이었습니다. 김춘추 능이죠. 태종무열왕 능을 방문하고 김춘추와 그 아드님 되시는 문무왕을 도와서 삼국 통일의 위대한 업적을 남긴 민족사의 제1인물인 김유신 묘를 방문하고 그 다음에는 이런 신라의 주체 세력이 과연 누구인가를 탐구하는 의미에서 천마총, 대능원, 또 안압지라고 불렸으나 요사이는 동궁월지라고 불리는 곳 등등을 방문하는 그런 코스에서 마지막에는 경주에서 하룻밤 자고 돌아올 때는 구미에 들려서 민족중흥의 기수 박정희 대통령 생가를 방문하고 돌아오는 1박 2일의 코스를 설계를 했습니다. 이 여행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하면은 두 단체가 협력을 했습니다. 첫째는 상미회라는 여행단체입니다. 상미회, 숭상하다 할 때 상자에다가 아름다울 미자를 씁니다. 상미회, 아름다움을 숭상하는 모임이란 뜻인데 2002년에 출범한 여행 클럽이었다가 나중에 여행회사로 바뀌었습니다. 상미회를 만드시는 분은 주불 조선일보 특파원으로서 특종을 참 많이 한 신용석 선생이었습니다. 신용석 선생은 인천 아시안게임 유치위원장도 하시고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시면서 특히 유럽과 한국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한 분입니다. 이분이 최근에는 월터 로버트슨 기념사업회를 만들었습니다. 월터 로버트슨은 1953년에 미국 국무부 차관보로서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맺을 때 이승만 대통령과 담판을 지었던 사람입니다. 이분은 한미동맹에서 한국 편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고마운 분들을 기념하는 모임이 최근에 만들어졌습니다. 그 로버트슨 기념사업회 회원들과 상미회 회원들이 주축이 된 24명의 여행단이었습니다. 나이로 따지면 30대도 있고 40대도 있고 50대, 60대, 70대, 80대가 골고루 한 버스에 아주 안락한 버스에 동승을 해가지고 저는 일종의 문화해설사를 자임을 이 여행 일정을 만든 사람으로서 마이크를 잡고 또 설명을 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8시에 프레스센터 앞에서 출발을 해서 11시 40분경에 다부동 전적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작년 7월 27일 6.25 동란의 두 최고사령관이었던 이승만, 트루만 동상을 거기에 세운 이후에 처음 방문을 했습니다. 이승만, 트루만 동상이 거기에 세워지게 된 것은 한 훌륭한
기업인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엘트웰 회사 창업자이신 김박 선생이 제안을 해가지고 우여곡절을 거친 끝에 7년 만에 이철우 경북도 지사의 결단에 힘입어 가지고 거기에 동상이 서게 되었습니다. 아주 잘 만든 동상인데 이 동상을 만드신 분은 우리나라 인물 조각의 제1인자이신 김영원 전 홍익대 교수였습니다. 김영원 교수가 남긴 많은 작품 중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광화문 광장의 세종대왕 동상도 이분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24명이 다부동 전적지에 도착을 했더니 거기에 다부동 전적 기념관 관장 신설우 씨가 마중을 나왔습니다. 신설우 씨가 아주 즐거운 소식을 저희들한테 전해주었습니다. 동상이 만들어진 이후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다. 원래 거기는 여러 가지 행사가 많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돼 있는데 찾아오는 사람이 3배나 늘었다고 그랬습니다. 3배나 늘었고 찾아오는 분들이 동상 앞에서 백선엽, 이승만, 트루먼 동상 앞에서 사진 찍고 인증샷 찍고 특히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조갑재 우리 의원님하고 이 동상 때문에 이승만 트루먼 대통령 동상 때문에 수년 전부터 만나서 협의도 하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또 우리 백선엽 장군 동상도 세우되고 해서 우리 조갑재 회장님이 출발을 해주시가지고 좋은 성과를 내서 지금은 다부동 오는 사람이 과거 동상을 세우기 전보다는 3배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조갑재 의원님 워낙 유명한 분이라서 감사의 말씀. 동상을 세울 때 제가 한 역할은 이 동상에 정신을, 영혼을 집어넣는 것이었습니다. 동상은 그냥 덩그렇게 서 있기만 하면 안 됩니다. 그 동상이 찾아오는 사람들과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그 동상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 동상에 새겨 넣는 글, 명문이죠, 명문. 명문을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저는 상당히 고심을 했는데 이렇게 적어 넣었습니다. 먼저 이승만 대통령 동상에 새긴 글입니다. 동상 앞에 있는 글씨판에 새긴 글인데 이승만 영어로 쓰고 1875년에서 1965년 90년 동안 사신 분이죠. 이승만을 꼭 한자로 써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해서 그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승만이라고 한자로 써야 됩니다. 왜냐? 이승만이라고 한자로 써야 이게 이승만 대통령의 본명입니다. 이승만 한글로 쓰면은 그것은 발음 부호에 지나지 않습니다. 모든 이름에는 의미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승만이라는 이름을 지은 이승만 대통령의 부모님이 얼마나 이름을 짓는데 정성을 다했겠습니까? 그것을 살리려면 반드시 한자로 써야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the first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거기는 한미동맹의 상징이니까 외국 사람들, 특히 미국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게 되니까 영어로 썼습니다. 자, 첫 문장입니다. 문장을 2개의 문장이 이승만 동상에 새겼습니다만 첫 문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남자, 여자, 아이들까지 나와서 필요하다면 몽둥이와 돌멩이를 들고서라도 싸울 것입니다. We will call every man, woman and child to come out and fight with the sticks and the stones if necessary. 이것은 1950년 6월 25일 무초 주한 미국 대사를 불러서 이승만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결사항전하겠다는 뜻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리는 남자, 여자, 아이들까지 나와서 필요하다면 몽둥이와 돌멩이를 들고서라도 싸울 것입니다. 이때 이승만 대통령은 아주 절망적인 입장에 있었습니다. 기습 공격을 당한 데다가 압도적 군사력을 가진 북한군이
38도선을 돌파해가지고 서울을 향해서 물밀듯이 밀고 들어오는 바로 그 순간에 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남자, 여자, 아이들까지 나와서 필요하다면 몽둥이와 돌멩이를 들고서라도 싸울 것입니다. 그때는 1대3이었습니다. 한미동맹이 없었습니다. 주한미군도 없었습니다. 한국군 대 북한군인데 북한군은 탱크도 200대나 되고 또 북한군을 뒤에서 지원하는 스탈린의 소련군, 모택동의 중공군이 있었습니다. 1대3이었어요. 1대3으로 맞서야 하는 노 대통령 이승만은 바로 이런 결사항전의 입장을 밝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글을 새겼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유가 있어가지고 또 문장 하나를 뽑았습니다. 이 문장은 1950년 7월 19일 트루만 대통령에게 이승만 대통령이 보낸 영어편지의 한 귀절이었습니다. 번역을 하면은 대통령 각하 위대한 귀국의 병사들은 미국인으로서 살다가 죽었습니다만 애국심을 뛰어넘어 세계 시민으로서 그들의 목숨을 바쳤습니다. These soldiers of your great country, Mr. President, have lived and died as Americans, but they have given their lives, even beyond the love of country, as citizens of the world. 천하 명문입니다. 이 편지는 대통령 각하 위대한 귀국의 병사들은 미국인으로서 살다가 죽었습니다마는 애국심을 뛰어넘어 세계 시민으로서 그들의 목숨을 바쳤습니다. 미국 군인들이 죽은 것은 단순히 미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것만 아니고 한국인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것만 아니고 세계의 자유를 위협하는 공산 침략군으로부터 세계 전체의 자유와 생명을 지키기 위한 세계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했다. 너무나 고귀한 뜻이 담긴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 두 문장을 이승만 동상에 새기게 된 것은 그야말로 이 천우신조라고 할 것입니다. 이 두 문장을 제가 찾아낸 것이 천우신조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도왔습니다. 즉 이승만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오늘날 살고 있는 한국인과 미국인 그리고 세계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뭐겠습니까?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그것을 지키려면 반드시 목숨을 거는 용감한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 동상 옆에 또한 트루만 대통령의 동상이 우뚝 서 있으니까 그 전적지가 완전히 무게를 달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세워놓고 제가 좋다고 이렇게 칭찬하는 게 뭐 같습니다만은 그 여러분 가보시면은 바로 살아있는 전적지가 되었습니다. 저는 작년에 개막식을 할 때 이 캐치프레이즈를 위대한 만남이라고 했습니다. 위대한 만남, 이승만과 트루만의 위대한 만남, 한국인과 미국인의 위대한 만남이란 뜻인데 위대한 만남이니까 바로 두 분이 곁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바로 곁에 트루만 대통령 동상이 서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또 무슨 글을 새겼느냐 하면은 해리 S. 트루만이라고 영어를 썼습니다. 해리 S. 트루만 동상 돌판에는 이렇게 새겼습니다. 해리 S. 트루만 영어로 쓰고 해리 S. 트루만 1884년에서 1972년까지 생존하신 분입니다. 이분도 장수를 했습니다. 88살까지 살았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90까지 사셨죠. 제 33대 미합중국 대통령. 여기는 이런 문장을 먼저 새겼습니다. Dean, we've got to stop those sons of bitches no matter what. Dean, 우리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 개자식들을 막아야 합니다. Dean, we've got to stop those sons of bitches no matter what. 1950년 6월 25일 딘 애치슨 국무장관이 전화를 걸어왔을 때 적극적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뭐 고려할 것 없이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딘, 우리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 개자식들을 막아야 합니다. Sons of bitches 그랬어요. 직설적으로 하면은 저 개새끼들을 막아야 합니다라고 쓰려고 했지만 너무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개자식이라고 했는데 뭐 틀린 말 아닙니다. 딘, 우리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 개자식들을 막아야 합니다. 트루만 대통령의 입에서 적극적으로 터져나온 이게 바로 미군 파병, 유엔군 파병으로 이어져가지고 대한민국을 살렸고 그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자유와 번영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을 대표해가지고 24명의 여행단이 두 동상 앞에서 경의를 표했던 것입니다. 해리 트루먼 동상에도 또 하나의 의미 있는 문장을 새겼습니다. 1950년 6월 29일 대통령 기자회견 때 트루먼 대통령이 한 이야기입니다. 그 문장을 영어로 쓰고 거기에 한국어를 번역해서 붙였습니다. 한국은 유엔의 도움으로 세워졌습니다. 유엔 회원국들이 공인한 정부인데 마적단으로부터 불법적인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엔 회원국들은 한국에 대한 마적단 습격 사건을 진압하기 위하여 한국을 구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것은 아주 논리 정연한 문장입니다. 한국은 유엔의 도움으로 세워졌는데 유엔 회원국들이 공인한 정부인데 마적단 같은 김일성의 불법 남침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회원국들은 유엔이 만든 한국을 지키기 위해서 진압작전을 펼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The Republic of Korea was set up with the United Nations help. It is a recognized government by the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It was unlawfully attacked by a bunch of bandits, and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are going to the relief of the Korean Republic to suppress a bandit raid on the Republic of Korea. 여기서 키워드가 마적단입니다. bandit. 6.25 남침을 우리는 남침이라고 그러는데 트루먼 대통령은 이것은 그 성격상 마적단 습격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마적단 습격 사건이다. 이 얼마나 통쾌한 이야기입니까? 실질적으로 저자들은 우리 헌법상 아직도 불법단체입니다. 그리고 마적단입니다. 저 속성이 마적단입니다. 제가 그래서 차중에서 강연할 때 1989년 신상옥 감독을 만났을 때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신상옥 감독이 1986년에 탈출해가지고 CIA의 보호를 받으면서 미국에서 살다가 1989년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때 제가 만나서 그동안에 신상옥 씨의 회고록을 통해서 궁금했던 것을 물어봤습니다. 회고록에 보니까 김정일이가 자기들끼리 파티를 하는데 거기서 남한 노래를 부르고 즐기더라. 그 모습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자들이 대한민국을 동경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이건 무슨 말입니까? 라고 신상욱 선생한테 물었더니 신상욱 선생이 아주 시니컬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자들은 마적단입니다. 마적단 같은 무리가 북한이란 마을을 점령을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분탕질하고 호합판으로 놀고 있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남한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남한을 동경해서가 아니라 언젠가는 대한민국을 점령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고 하는 그런 파티를 연상하면 됩니다. 마적단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북한을 아무리 연구를 해도 결론은 마적단입니다. 마적단. 국가로서의 어떤 조건도 갖추지 못한 이 마적단이라는 그 속성을 트루먼 대통령이 1950년 6월 29일에 밴디트 레이드란 말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두 분 동상 앞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때도 여러 사람들이 와서 또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영화 촬영하는 사람도 또 거기 와서 찍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전시실로 가서 다부동 전투가 어떤 의미를 가졌는가 하는 것을 공부를 했습니다. 소원을 담아서 지은 이름이 다 도가 됐어요. 최근에 지은 거예요? 아닙니다. 조선시대 때 이전에 지었습니다. 조선시대.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그 말 때문에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네. 앞에 보시면 정면에 있는 저 산이 유학산입니다. 흰 학이 많이 논이었다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유독 저기에 학이 많았는데 저 산을 배경으로 해서 뒤쪽은 낙동강 그리고 앞쪽은 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일성이가 낙동강을 넘어서 바로 대구로 들어가야 되는데 낙동강에서 포를 쏘면 대구까지 사정 거리가 나지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산이 높기 때문에 포를 쏘면 곡선으로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 산을 점령하고 여기서 포를 쏘면 대구까지 대포가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김일성이는 이곳 다부동 유학산을 반드시 넘어야 자기가 성공할 수 있었고, 저희 입장에서는 이곳을 반드시 지켜야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치열하게 벌어졌고, 특히 메가더 장군이 여기서 9월 24일까지 한국군과 미군이 지킬 수 있다는 의지를 확신하고 9월 15일 날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부동은 결론적으로 오늘의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킨 성지라고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이 다부동 전투는 백선엽 장군이 지휘하는 제1사단이 북한의 3개 사단과 싸워서 이긴 전투이고, 이렇게 해서 낙동강 정선을 지켜내고 대구를 지켜내고 하는 사이에 메가더 사령관이 인천 상륙작전을 준비를 해가지고 그해 9월 15일 인천에 상륙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준 결정적 전투였습니다. 이게 또 의미가 있는 것은 북한군의 주력과 싸웠습니다. 주력과 싸워서 이긴 전투이고, 그때 1개 연대, 미군 1개 마이클리스 대령이 지휘하는 1개 연대가 1사단을 도왔습니다. 상방이 다 탱크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6.25 전쟁의 워털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폴레옹 전쟁의 결전장은 지금 벨기에 수도 브뤼셀 남쪽에 있는 워털루입니다. 워털루. 2차 세계대전은 어딜까요? 스탈린그라드 아니면 노르망디 아니겠습니까? 그럼 6.25의 결전장은 어디냐? 바로 다부동이다 이겁니다. 다부동 전적지. 그래서 제가 이철우 지사와 함께 그 주민들을 설득하고 할 때 세웠던 논리가 이겁니다. 20세기의 3대 전쟁이 이제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이다. 왜냐? 한국전쟁으로 해서 역사가 바뀌었다. 한국전쟁에서 자유세계가 버틴 덕분에 일본이 경제 부흥하고 독일이 재무장하고 나토가 군사동맹체로 커지고, 그리고 미국은 군사비를 4배를 늘려가지고 본격적으로 소련에 대해서 일종의 체제 경쟁을 시작하고 하다가 보니까 40년 뒤에 소련이 경제가 무너지고 하면서 총한방 쏘지 못하고 소련 국제 공산주의가 와해되게 되었다. 그러니까 공산세계에 대한 자유세계의 승리는 1950년 6월 25일 이승만, 트루만 대통령의 영도하에 한국과 미국과 유엔이 손잡고 버틴 덕분이다. 우리가 버텨가지고 자유세계를 구했다. 그리고 1988년에 있었던 서울올림픽이 또한 결정적 역할을 했다. 서울올림픽이 동구 공산권에 사는 사람들에게 공산체제에 대한 회의감을 갖도록 만들었다. 거지 국가로 알려져 있었던 대한민국이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니까 이렇게 훌륭한 나라가 되었는데, 한국보다 민주적 전통이 오히려 강한 우리는 이게 뭐냐, 공산주의 때문 아니냐 하는 문제의식이 있어가지고 1989년에 동구 공산권 국가가 차례로 무너지는 결정적인 역할을 또한 서울올림픽에 했다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 근방에서 숟가락 젓가락이라는 음식점에 가서 맛있는 점심을 먹고 그 다음에 경주를 향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이 이후의 이야기는 다음 회에 계속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